첫 번째 항목은요. 10년 만의 소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달에 자살을 했고 문제가 되는 술자리 그 이전에 있었으니까 거의 10년 만의 소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방용훈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이제 동생인 것이고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으로 표현될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으로 이제 지목이 된 상태죠. 2008년 9월경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불러서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서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3시간 정도 어제 3시간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에서도 핵심은 이제 2008년 술자리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2007년에 본인이 주재하고 결제한 이 식사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만났다. 이거는 과거에도 이제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당시 자리는 접대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장자연 씨가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게 이제 방용훈 사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가을 술자리의 경우에는 이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8년 가을 술자리 같이 있던 사람들 이름도 여기저기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방용훈 사장 외에도 박문덕 하이트 진로 회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 동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히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대검찰청 차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이유의 하나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보도에 의하면 권재진 전 장관은 박문덕 회장이 불러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덕 회장 이름은 이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난 7월에 MBC PD수첩 방송에서 장자연 씨와 이제 골프 여행을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후에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줬다 이런 인물로 이제 지목이 됐었죠. 당시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PD수첩 방송에 나와서 김밥을 잘 만든다는 이유로 수표를 줬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권재진 전 장관, 이명박 정권 때 잘 나가던 분이죠. 그렇죠.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고요. 그 직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이제 직을 유지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권재진 전 장관은 특히 김윤옥 여사하고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당시에도 알려졌었거든요. 아하. 이 김윤옥 여사 부친과 권재진 전 장관의 부친이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이 같은 사택의 단지 안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은 그야말로 이웃 사촌이었다고 하니까 이 권력의 핵심에 근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선일보 측이 뭐 정권 운운 얘기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때 이제 MBC PD수첩이 당시에 경기경찰청장이었던 조현호 전 청장의 얘기를 또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 관계자를 조사하려고 했더니 조선일보 간부가 전화를 해서 정권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더라. 당시에 이제 방상훈 사장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해서 모욕과 협박으로 느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이 당시는 이제 경찰이 방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권재진 전 장관 이름이 나올 정도니까 이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뭐 방정호 전 TV조선 전무 얘기도 또 나오죠? 얼마 전에 뭐 초등학생 딸의 폭언 운전기사 해고 이런 논란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요. 2009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2008년 술자리에도 이제 방정호 전무가 있었던 걸로 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또 KBS 보도에 의하면은 검찰 진상조사단이 이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방정호 전 전무가 장자연 씨와 여러 차례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이 있고 조선일보가 통화 내역 삭제를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라는 진술이 중간에 나왔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또 한 사람 있죠. 왜 전화 통화 많이 했다는 누구죠? 그게 이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이사장의 배우자였던 이제 그 사람인데요. 예. 35차례 정도 통화한 것으로 이 장자연 씨 통화 기록에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보도가 돼서 이제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이거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뭐다라고까지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좀 이번 기회에 한 점 의혹 없이 이제 다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혹시 비슷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한 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남북관계 개문 발차입니다. 개문 발차? 왜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확정도 지금 안 돼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뭐 시원하게 그런 논의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북 사이에 하기로 한 그런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뉴스를 짚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뉴스요? 먼저 GP 철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각 11개의 이 GP들의 파괴 작업이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12일 날 현장 방문의 형식으로 사모 검증하는 데 이제 오늘 남북이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GP마다 각각 7명씩 구성된 검증
兵반을 이제 총 77명, 그러니까 남북 다 합치면 154명이 투입하는 이런 과정이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각 초소를 연결하는 임시 통로들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파괴됐는지 눈으로 확인해야죠. 멀리서 봐서는 모르죠. 그렇죠. 이 상호 검증 작업의 핵심은 이 시설물들이 완전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괴가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이후에 혹시 다른 형태의 뭐 군사 시설로 전용될 수 없도록 완전히 불능화됐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에 두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북측에 있는 GP의 경우는 지하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이제 검증하는 게 우리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합니다. 지하 공간은 어떻게 검증해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건데요. 더군다나 북측은 폭파 방식으로 GP를 파괴했기 때문에 지하까지 가는 이런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공병 전문가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또 지하 시설 검증이 가능한 장비 이런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계획이다라고 국방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밖에 군사 분야 합의 이행 잘 되고 있어요? 이 무력 증강 중지라든지 서해 평화 수역 설정 관련 논의 이런 거는 남북 공동 군사위를 구성해서 여기서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 목표는 연내 구성이었는데 지금 뭐 여러 사정상 이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직 우리도 뭐 우리 측 안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은 어제 돌아왔죠? 11년 만에 철도 공동조사에 나섰던 조사단이 어제 돌아와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열차가 시속 20에서 60km 정도로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과거보다는 나아진 게 없는 수준인데 더 나빠진 건 아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평양 이남 지역은 더 느리게 이제 열차가 이동을 해야 됐고 평양 이북은 그래도 이제 국제 열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데 이 비용과 시간이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북측 철도 조사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선을 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제 돌아온 조사단은 개성부터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북측 구간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일부터 17일까지는 북측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약 800km 정도에 이르는 동해선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금강산부터 일부 구간은 그런데 이 태풍과 수해 때문에 유실이 됐기 때문에 이 남쪽 구간이 열차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내에 착공식 하는 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부는 연내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착공식 장소로 판문점이나 개성 또는 도라산역 이렇게 좀 고려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문발차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김정은 위원장 닥방이 이루어져서 빨리 좀 이제 문 닫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습니다.